두 번째 시간 이제 원순열에 대해서 나갈 건데요. 자, 봅시다. 바로 이제 전 시간에서 여기 이제 잠깐 뭔가 좀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경우의 수를 따질 때는 빠짐없이 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촘촘하게 세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이제 누락이 있었네요. 뭐가 있었냐면, 일단 0에서 시작되는 4의 배수는 0, 4, 그렇죠? 이 뒤에 부분에서. 그다음에 1에서 시작되는 것은 1, 2, 맞죠? 근데 여기 숫자 0이 있기 때문에 사실 1, 0부터 좀 따졌어야 됩니다. 1, 0 안 됐고 1, 2 그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 0이 새롭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2, 0. 그렇죠? 이 앞에 이제 이렇게 두 칸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맞습니까? 그럼 그랬을 경우에 얘도 이제 4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우를 추가해주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경우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4, 3, 1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4, 3, 12개가 빠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온 60개에다가 12개를 더해주면 되고요. 그 정답과 같이 72개가 나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원순열입니다. 원순열도 순열과 연관시켜서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페이지 28입니다. 자, 28. 원순열. 그럼 순열. 얘는 무슨 관계? 요걸 좀 따져요. 처음부터. 됐죠? 그럼 이제 예를 들게요. 여기 ABCD라는 게 있네요. 교과서에 있는 예입니다. ABCD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단순화시켜 보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ABC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순서를 주는 건 몇 가지 나오죠? 자, 6가지. 왜냐면 3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까지? 자,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따져보면 A에서 시작됐을 때 이제 C, B가 나올 수 있고, B에서 시작되는 게 이제 A, C와 CA 이렇게 나오고, C에서 시작되는 것이 BA와 그리고 AB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세면 6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봅시다. 원순열에서는 뭐냐면 똑같은 세 개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는 그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를 그 순열의 수라고 하고, 일렬로 나열하는 그 자체를 순열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원순열은 뭐냐면 서로 다른 세 개를 어떻게 한다? 원 주변에 둘러서 이제 위치시킨다 라는 게 이제 원순열이에요. 순열이긴 한데, 한마디로 순서가 있긴 한데 원 주변에서 순서를 갖는 열이다. 그래서 원순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는 A, B, C의 순서잖아요. 그러면 A, B, C 한마디로 이런 방향으로 순서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A, B, C로 읽히지만 사실 읽는 순서를 좀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여기서부터 읽어주면 어떻게 돼? B, C, A로도 읽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C, A, B로도 읽힙니다. 맞습니까? 자, 첫 번째 A, B, C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B, C, A. B, C, A 어디 있죠? B, C, A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C, A, B 어디 있죠? C, A, B 여기 있네요. 그렇죠? 자, 순열에서는 이 동그라미 친 것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됐죠? 근데 원순열에서는 어때요? 지금 이렇게 놓인 하나를 몇 개로 해석한 거예요? 순열의 관점에서 3개로 해석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순열에서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썼을 때 이런 녀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맨 위에를 B로 위치시켰을 때 어차피 이거의 그 회전 방향은 A, B, C 방향이니까 B 다음에는 C로고 C 다음에는 다시 A가 오면 결국 A, B, C로 해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C를 위치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B에서 C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 A에서 B로 오면 되니까 이렇게 위치시키더라도 얘는 모두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원순열의 가지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잘 보세요. 먼저 순열의 관점에서 요 세 개를 세웁니다. 됐죠? 그리고 이것이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돼요? 이거를 하나로 세우면 돼요. 하나로 센다는 거는 세 개짜리를 하나로 보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순열의 가지수로부터 몇 개로 나누는데요? 세 개로 나누면은 3이 1로 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원순열은 뭐냐면 서로 다른 세 개를 원 둘레에 이렇게 순서를 매겨서 위치시키는 방법에 대한 가지수는 다음과 같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세 개에 대한 순서를 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요 위치가 변하더라도 그 회전 방향이 같으면 똑같이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3으로 이렇게 나눠준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원순열을 좀 더 다르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옆에서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A, B, C를 위치시키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A, B, C라는 것은 어때요? 그냥 원 주변에 위치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회전에 따라서 이 진행 방향만 똑같다면 어때요? 같은 걸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어떤 거 하나를 그냥 임의적으로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이게 회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고정을 한다는 의미는 회전이 무슨 말이에요?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회전이 없어졌으니까 나머지 공간은 두 개만 남게 되겠죠. 맞죠? 그럼 A 이외에 그 두 개, 즉 B, C가 여기에 이제 오는 순열로 바뀌게 된다입니다. 그래서 B, C, 그 다음에 C, B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몇 개예요? 2, 8가지 개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결국 여기서 3팩으로 계산한 다음에 세 개마다 하나씩, 그러니까 순열의 관점에서 세 개마다 하나씩 축소돼서 원순열에서는 해석되기 때문에 순열로 계산한 다음에 여기 이제 원소의 개수만큼 나눠주면 원순열의 개수다라고 해석했던 의미가 이익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회전을 없애주는 관점에서 특정 그 원소 하나를 고정시켜놓고 나머지에 대한 순열로서 해석을 하더라도 역시 이익하게 나온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자 밑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제 봅시다. 28페이지 그 아래쪽에 예를 보면 다음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28쪽에 자 예를 보면 자 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6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 원형으로 배열한다. 6명 모두 어떻게 해요? 원형으로 배열한다. 원형 배열. 의 수. 이게 뭐냐면 6명에 대한 원순열의 수. 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6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을 만약에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원형에다 배분해야 되니까 원형 틀이 나와야 되고, 자 지금 이제 보면 일단 이 주변에 어떤 순서를 어떤 회전 방향을 갖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6명에 대한 순서를 줘요. 그 다음에 1에서부터 이 방향, 그러니까 1, 2, 3, 4, 5, 6, 그 다음에 2, 3, 4, 5, 6, 1, 그 다음에 3, 4, 5, 6, 1, 2, 그 다음에 4, 5, 6, 1, 2, 3, 그 다음에 5, 6, 1, 2, 3, 4, 6, 1, 2, 3, 4, 5 이런 식의 배열은 모두 다 한 가지로 본다는 거니까 잘 봐요. 시작되는 것이 1, 2, 3, 4, 5, 6 이면서 1, 2, 3, 4, 5, 6의 순서를 유지한다면 어때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열로 생각했을 때 결국 1, 2, 3, 4, 5, 6, 2, 3, 4, 5, 6, 1, 3, 4, 5, 6, 1, 2 이런 것들은 어때요? 순열에서는 다른 거지만 원순열에서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수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만큼으로 축소시키면 원순열의 개수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찌됐건 얘네들을 원 둘레에 배열하는데 그냥 기준을 그냥 1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맨 앞에 있는 걸로 그냥 기준 잡아요. 그러면 기준이 되는 방법의 가지수가 6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6개 중에 어떤 하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즉 그래서 어떤 하나,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가지가 되고 그럼 6개를 둘러쳐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릿수가 몇 개가 빕니까? 이렇게 5가지가 비게 되겠죠. 그렇죠? 이 5개에 대해서 이제 이건 고정됐으니까 이제 회전을 하지 않아요. 회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요거를 여기를 이제 살짝 떼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쫙 펴면 어때요? 일렬로 배열을 한다는 순열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일단 고정되어 있는 거 이외에 나머지 수에 대한 순열해서 몇 팩? 5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랑 같게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원순열과 순열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예는 지금 이제 원순열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일부러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 6명 중에서 4명을 택해서 원툴에 배열한다. 6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4명을 택합니다. 그러면 원에다가 배열시킨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리가 4개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되겠죠, 까지? 자, 그랬을 때, 자, 봅시다. 얘는 뭔가 이제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4명 뽑히는 그 상황이 다르니까 일단 순열로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죠? 6가지. 그렇죠?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5가지. 뭐 이러한 이제 순열 이런 그 순서로 돈다라고 했을 때 5가지. 그리고 여기는 몇 가지요? 4가지. 여기는 몇 가지예요? 3가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일단은. 됐죠? 그런데 이게 똑같은 이런 회전 방향을 가지면서 이게 이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요게 이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얘가 일로 올 수도 있고 얘가 일로 올 수도 있고 얘가 일로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돌리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위치하면서 이러한 순서 배열을 갖는 가지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중복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상황은 자 6가지, 5가지, 4가지, 3가지에 대한 순열. 그래서 순열에 대해서 이 안에는 중복이 몇 개 있다? 4개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풀면 될 것입니다. 알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도 이제 뒤에 조합이라는 부분을 배운다면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자 이게 위에 게 360이 나오고 여기는 4니까 여기 90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각형 둘레에 배열하는 순열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 아래쪽에 예를 통해서 먼저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 공식들과 이렇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29. 자, 다각형 둘레 자 배열하는 순열 A 수. 왜 우리는 순열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순열의 그 가지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용어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맨 아래쪽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 뭐 다 해보죠. 있는 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런 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삼각형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런 예도 있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정사각형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렇게 돼 있고.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하나하나 볼 건데요. 자,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6개의 어떤 개체를 원둘레에다가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 그러면 6개에 대한 원순열, 그리고 그것의 수를 지금 구하는 상황이에요. 6개가 뭐가 있다고 할까요? A, B, C, D, E, F 라는 자 6개가 있다고 합시다. 알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자 이건 이렇게 하면 쉬워요. 6개 중에 어떤 하나는 반드시 같은 6개는 모두 다 위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자리에 위치하는 것 중 그냥 한 개를 고정시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왜? 원순열의 핵심은 이게 회전됐을 때 이게 회전 방향과 일치하도록 그 숫자의 배열이 같다라면 그거는 같은 걸로 보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1, 2, 3과 결국 여기 이제 2로 시작했을 때 여기 2로 시작했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 2, 3, 1 이런 이제 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2, 3, 1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여기 이제 3으로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3, 1, 2잖아요. 그렇죠? 1, 2 이렇게 와준다면 이게 똑같다는 의미. 그게 이제 원순열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회전을 없애준다면 원순열은 바라보는 게 좀 쉬워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회전을 없애주면은 일단 여기서 못을 하나 딱 박아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 못 박는다는 것 자체가 기준을 삼는다. 이런 얘기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이제 한계가 되는 겁니다. 뭐 기준이 한계가 된다. 이런 뜻이 돼요. 됐죠? 그럼 A가 왔으니까 나머지 5개에 대해서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의 순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5팩까지. 되겠죠? 어렵지 않죠? 두 번째 할게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6개. 그러니까 요 녀석들을 세운다고 쳤을 때, 자 봅시다. 먼저 이게 지금 회전이 돼요. 이것도 얘도 회전이 되고 얘도 회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좀 어려운 건데, 그럼 먼저 기준을 삼는다 했어요.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회전이 되는 것을 멈추게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준이 어디가 될까 이제 살펴봤더니 여기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여기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이렇게 했고 네 번째도 다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근데 잘 봐요. 정삼각형이다 보니까 하나의 변에 대해서 이거는 왼쪽이 되고 이거 오른쪽이 돼요 그렇죠? 맞죠? 그럼 얘는 하나의 변에 대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왼쪽이 되고 오른쪽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 2, 3, 4로 써놨지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시금 다음과 같이 변한다는 거죠. 이게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그렇죠? 이게 다시 1번이 되고 그렇죠? 여기 이제 기준 2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 생겨요? 변에 대해서 왼쪽과 변에 대해서 오른쪽에 그 똑같은 뭐 임의의 원소 뭐 A라는 거를 기준으로 세울 수 있다. 즉 기준의 개수가 몇 개예요? 2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기준. 그래서 여기에 A가 왔다라고 이제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순서대로 세우기만 하면 된다. 이런 관점이 생기는 거죠. 즉 순열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2개의 기준에 대해서 연달아 5. 자, 5개를 이제 일렬로 세우는 순열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이 빈 자리에다가 그 순열, 5개의 순열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서 쭉 둘러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얘네들은 이제 쉬워져요. 자, 봐요. 기준 1번이라고 합시다. 2번이라고 합시다. 자, 변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 됐죠? 이거는 뭐야? 변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이에요. 여전히 1, 2.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는 기준이 되는 몇 가지? 2가지가 되겠죠. 기준이에요, 기준의 가지수. 그래서 여기 이제 고정을 시켜야죠. A로 고정됐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러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순열을 발생하겠죠.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가 있으니까 여기 7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면 얘네들은 모두 다 여기가 다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얘네들은 서로 대칭. 얘네 둘은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이쪽 한번 봅시다. 긴 거에 대해서 왼쪽, 긴 거에 대해서 오른쪽.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얘는 짧은 거에 대해서 왼쪽. 그러니까 얘는 3번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해되죠? 얘랑의 차이죠? 짧은 거니까 왼쪽, 오른쪽.
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벌써 긴 거와 짧은 거로 이미 구분되어 있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되니까 결국 1, 2, 3, 4의 그 기준의 자릿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다시 오면 긴 거에 대해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왼쪽. 왜? 얘를 뒤집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왼쪽이잖아요. 이쪽으로 위치하게 되니까. 이해됐죠? 왼쪽 오른쪽. 짧은 거에 대해서 뭐가 돼요? 왼쪽 오른쪽. 이미 다 나왔던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새로운 기준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새로운 기준은 네 개밖에 없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네 가지. 이걸 뭐라고? 기준이라고 하고 뭐 이 중에 하나 왔다 칩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고정이 된 거예요. 고정. 기준은 고정을 시켜주는 그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방향으로 쓱 돌리면 몇 개가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라는 수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확인해 봅시다. 원순열은 앞에서 이제 확인해 보면 되시고, 그다음에 정삼각형에 대해서는 이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정삼각형 모양의 각자에 n명을 안 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n명을 안 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n이 지금 몇 개예요? 6개지? 6-1의 팩토리얼에다가 곱하기 자, 6을 3으로 나눈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준의 수 여기 2가 되고 여기 이제 5팩 해갖고 갖게 됩니다. 대초까지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었어요. 자, 두 번째로 보면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2-1번 여기서 보면 일단 n이라는 게 8이잖아요. 그렇죠? 8-1의 자, 팩토리얼 7팩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곱하기 위에는 8이 있죠. 그렇지? 그리고 밑에는 4가 나가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방법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네, 이쪽으로 한번 갈까요? 이쪽은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모양의 n명을 안 칩니다. n명 몇 명이야? 8이니까 8-1에다가 팩토리얼 해준 다음에 곱하기 몇이에요? 이제 여기 8을 2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준수가 나오죠? 기준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관점에서 방금 설명드린 것을 익숙하게 하도록 연습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문제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깐 쉬시면서 숨을 돌리세요. 자, 17번입니다. 여학생 3명과 남학생 7명이 앉는다. 여 3, 남 7. 자, 원탁이 앉는다. 원탁이 앉는다. 그럼 뭘까요? 원순열이겠죠. 왜냐면 어떻게 앉느냐에 따라서 순서가 있으니까. 근데 원탁 주변에 앉으니까 원순열. 됐죠? 자, 이때 여학생끼리 이웃해서 앉아야 된다. 여학생끼리 이웃. 그럼 어떻게 해요? 여학생들끼리 이웃하면서 어찌됐건 10명은 여기에 위치되는 건데 그 중에 기준이 필요하겠죠? 아, 여학생 그룹이 기준을 하면 되겠다. 그렇죠? 자, 이게 뭐 해주는 거야? 고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자리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의 그 남자들이 올 자리들이 마련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다른 남자들이 이 자리에 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뭐로 해석이 되는 거야? 7팩으로 해석됩니다. 맞죠? 그렇죠? 그리고 고정했으니까 여기 순열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학생들은 이 고정된 자리 속에서 또 이제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3팩 이렇게 되고 얘네들은 어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과 쫘르르 어때? 동시에 발생하니까 이 두 개를 곱해주는 경우의 수가 나오습니다. 그래서 3팩 곱하기 7팩 이렇게 되고 자, 답을 확인해 보면 3팩 곱하기 7팩으로 나와 있고 이게 3240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1번이었다면 자, 2번을 보면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여학생끼리 여학생 자, 이웃 안 하게 이제 원탁 주변에 이제 앉힐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했듯이 이웃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여학생 말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웃해도 된다는 거죠. 왜? 설명이 없으니까. 그럼 먼저 얘네들을 세우고 그 사이사이에 여학생들을 이제 앉히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남학생들이 오는 건데, 자, 원수녀는 또 회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회전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남자 1번이 그냥 왔다라고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일단 남자 이렇게 남자 이렇게 뭐예요? 7명 중에서 1명 고정을 하기 위해서 왔잖아. 그냥 왔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 가지란 말이에요. 한 가지. 맞죠? 그럼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그 앉을 수 있는 선택권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순서를 준다는 거지. 자, 6명에 대한 순서를 줍니다. 알겠죠? 어떻게 돼? 6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B는 공간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자리가 비어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된다. 7개의 자리가 비고 이 자리도 원에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역시 원순열로 회전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원탁이 있었고 남학생이 여기 오는 순간 그냥 그 원탁은 고정되는 거예요. 회전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두 번째, 여학생이 올 때 이제 자리라는 거는 결국 이게 원처럼 배열되어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자체가 이제 기준이 되니까 이제 요 노란 거는 이런 식의 또 다른 순열이 돼서 이렇게 쫙 붙어서 이제 남학생 1번 쪽으로 다가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7자리 중에 3자리 선택해갖고 여학생한테 줘야 되는데 그거는 여학생이 자리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여1, 여2, 여3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여학생은 7자리 중에 하나, 두 번째는 6자리 중에 하나, 세 번째는 5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동시에 발생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남학생 1명에 대해서 그 나머지 남학생들이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 사이사이에 여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오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1 곱하기 6팩에 대해서 그다음 여기 뒤에다가 7 곱하기 6 곱하기 5의 가지수가 나오고 그거는 이제 요 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6팩 곱하기 7P3이니까 이게 이제 7P3이고 이게 이제 6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미 다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마음 편하게 보시면 돼요. 자, 18번 갈게요. 자, 18번. 페이지 이제 31번 드립니다. 1페이지. 자, 18번 보면 오른쪽 그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8명이 둘러앉는 방법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뭐 아까 했는데 자 보면 일단 8명이 앉으니까 기준을 삼읍시다. 자, 1번부터 8번까지가 여기 이렇게 위치한다 라고 이제 봤을 때 자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거. 자 이거 하나, 둘, 셋, 넷 모두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은데 여기는 왼쪽, 레프트, 여기는 라이트. 그럼 얘는 뭐야? 레프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다 똑같단 말이야. 그렇지?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여기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새로운 기준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다는 거야. 그걸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준의 수 몇 개이니? 기준의 수 두 가지. 그래서 왔다가 쳐. 누가 왔어? 1번이 왔다 칩시다. 그렇죠? 누가 와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자, 기준이 되는 곳에 어느 누군가는 올 거라고. 자, 그거를 한 가지로 세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1번이 왔고, 그럼 이제 1번이 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2번부터 7번으로 변했죠? 몇 명이에요? 자, 7명입니다. 7명. 알겠죠? 그러면 기준이 됐으니까 얘를 주변으로 해서 이러한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가 생긴다? 7명에 대한 순서가 생기니까 7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됐습니다. 자, 답을 보니까 확인이 되네요. 자, 그다음에 19번 한번 볼까? 자, 19번에서는 이런 어떤 도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형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영역 하나, 둘, 셋, 넷 이것을 초노빨파
이렇게 네 가지 색으로 보면 칠한대요. 자, 칠하는데 잘 봅시다.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이게 생긴 게 똑같기 때문에 여기 회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순열의 개념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중앙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몇 가지가 되죠? 네 가지가 되죠? 그래서 네 가지 중에 뭐가 들어갔다? 여기 만약에 자, 노랑이 들어갔다라고 칩시다. 그럼 노랑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나머지의 관점에서 요거 이제 노랑이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회전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 회전을 죽여주는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어. 자, 기준 잡는 거 몇 가지? 이거 다 똑같으니까 한 가지가 되는 거야. 한 가지. 그렇지? 한 가지인데 기준을 잡을 때는 거기 누가 오든 그거는 경우의 수를 안 셀 때 누군가 온다는 관점에서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이 중에서 그냥 편한 거 여기 맨 앞에 있는 걸 그냥 보통 기준으로 잡읍시다. 뭐 어떻게 돼요? 초 이게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가지라는 거야. 됐지? 그러면 고정이 됐죠? 그럼 어떤 방향이야? 이 방향으로 순열이 생긴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애들이 순열을 이룬다. 그래서 이 타입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첫 번째 가운데 있는 색깔을 정해주는 거 네 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나머지 셋에 대한 원순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4 곱하기 2팩 그래서 8 뭐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나머지 문제도 똑같은 겁니다. 그대로 이제 풀어주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연습 문제니까 연습 문제 풀어보고 자 시나 문제는 제외하고 하긴 했으니까 요 33페이지는 꼭 풀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중복 순열로 넘어갈게요.